장기 투자. 네, 드디어 7월이네요. 2025년 하반기에 들어섰고 날씨가 굉장히 더운 상태예요. 그런데 코스피 시장도 굉장히 지금 뜨겁죠. 오늘 제가 본 걸로는 이 장중에 3,100까지 뚫었던 걸로 봤어요. 그래서 많이 지금 오르고 있고, 오늘 좀 특이했던 건 개인은 좀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 좀 사고 기관이 많이 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징조죠. 3,100 거의 지금 거의 전고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는 거, 그건 굉장히 좋은 신호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제 포트폴리오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산 구성 아마 지난 6월 대비 보시면 많이 바뀐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뭐 NH투자증권이나 서울보증보험 이렇게 고배당을 많이 주던 주식들이, NH투자증권도 이제 5% 중반대로 배당 수익률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죠.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은 조금 빨리 판 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배당 수익률이 6.6%네, 6.5%? 그거 됐을 때 한 42,000원, 42,500원 요 사이에 전원 이제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고 다른 주식들로 갈아탔어요. 갈아탄 이유는 워낙 제가 뭐 이전 영상에도 찍었지만 배당 수익률이 이제 증권주가 뭐 5%대,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은 조금 빨리 팔긴 했지만 어쨌든 원래 7%대 하던 게 이제 6%대 한 초반까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배당주는 다음번에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사고, 지금은 좀 더 저평가된 걸 찾아야겠다. 그리고 지금 3,100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옮기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제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 좀 더 매수를 해서 현대차 우선주가 이제 가장 많은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차지하게 됐어요.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코스피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저평가돼 있죠. 원래 시가총액 기준으로 현대차 보통주 같은 경우가 5등에 있었는데 지금 한 8등인가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이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화나 에어로스페이스인가 이런 기업, 그런 성장주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현대차는 안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어요. 시가총액 순위로도. 근데 현대차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력, 그리고 품질, 뭐 세계에서 가지는 이미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예전에 생각했던 현대차는 지금 많이 달라졌다 생각을 하고, 또 상법 개정 같은 그런 뭔가 변화가 있다면 현대차도 더욱더 주주 가치를 더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을까. 지금도 뭐 정의선 회장님이 된 이후로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에 좀 더 매수를 해서 지금 16% 정도 비중을 차지했어요. 근데 또 오늘 또 조금 한 2% 후반 정도 올라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 대비는 좀 저렴한 것 같지 않나라는 제 생각이 들어서 계속 현대차 우선주는 들고 가고 있고 좀 추가 매수까지 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책을 많이 샀었어요. 제가 한 5월 중순이었나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해서 이제 그 올랐던 주식들을 팔고 샀던 게 삼성전자예요. 특히 삼성전자 보통주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보통주가 이제 15%, 그 다음에 우선주, 이거는 이전 한 3, 4월부터 갖고 있던 거죠. 이게 10% 정도 해서 지금 삼성전자만 비중이 한 26% 되겠네요. 그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많이 물려있는 뭐 카카오, 네이버도 있지만 현대차, 삼성전자도 저도 많이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서울보증보험을 팔고 또 새로 이렇게 투자한 기업이 지역난방공사예요. 요 기업도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전까지는 이제 배당도 못 주고, 그리고 이제 뭐 난방비도 많이 못 올리고 이래서 많이 좀 저평가돼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많이 실적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도 많이 늘어나고 PER, PBR도 굉장히 저가로 지금 내려온 상태니까 지금 굉장히 저평가됐다 볼 수 있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진짜 많이 뛰었어요. 원래 이 지역난방공사가 한 4만 원대 하던 게 지금 이제 8만 원대까지 올랐거든요. 거의 100%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영업이익 대비 그 배당 성향 이런 걸 고려했을 때 5천 원만 배당을 준다 해도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 7%, 8%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이런 요금 그 뭐 동결이라고 하죠. 동결이 되고 그다음에 뭐 미수금 같은 거 받고 이렇게 한다면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배당금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수를 했고, 지금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전 저평가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 이제 한 11%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기업이, 그리고 산 이유가 가장 큰 게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정권, 이재명 정권이 얘기하는 게 배당 성향
뭐 이소영 의원이 얘기하는 게 35% 그걸 기준 잡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주고 있는 게 아마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20%대였나 그랬거든요. 배당 성향이. 근데 요거를 요 정도만 올려도 굉장히 배당금이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최근엔 또 돈을 잘 벌기 때문에 턴어라운드에서 돈을 잘 벌고 있어서 배당금에는 문제가 크게 없겠구나. 그래서 서울보증보험보다 좀 더 높은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해서 지역난방 5사로 갈아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히 제가 뭐 TSLL처럼 두 배 레버리지도 좀 사다가 이제 두 배 레버리지 수익 났을 때 팔고 본주로 다 갈아탔어요. 아무래도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하락할 때 너무 많이 하락을 하는 게 좀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워서 본주를 이제 7%까지 모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키움증권에서도 뭐 주식 모으기 서비스가 있어서 거길로 이제 또 TSLL을 좀 조금씩 매일 조금 사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비바리퍼블리카는 뭐 비상장 주식을 제가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때 투자했던 대로 가져가고 있고 저는 여기가 굉장히 아마 상장을 했을 때 큰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게 그 토스플레이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결제할 때 요즘에 그런 소규모 자영업자 식당 같은 데 가면 다 토스 기기가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뭐 페이스 그 결제 기능도 도입을 하고 있고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성장성이 있다 생각했고 특히나 토스증권이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엄청날 거예요. 작년에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많이 상승했는데 아마 올해는 더 미치지 않았을까. 왜냐면 토스증권이 워낙 편하고 간편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토스증권은 중요한 게 사람들이 거의 다 해외 주식을 토스증권으로 많이 하고 그다음 2배, 3배 레버리지 정말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수수료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 수수료를 봉이 김선열처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뭐 토스 그냥 토스라든지 토스플레이스 이런 것보다도 토스 증권의 성장률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아마 그게 이제 영업이익에 반영이 된다면 아마 이 비바리 퍼블리카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상장을 했을 때 말이죠. 아직은 비상장이니까 그 효과가 크진 않겠지만 이게 뭐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에 상장을 하게 됐을 때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또 토스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걸 어떻게 아냐라고 했을 때 제가 뭐 토스 관련된 이제 그런 뭐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하루 이렇게 일한 적도 있었고 그때 내부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다들 진짜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토스의 그런 직원에 대한 복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화끈하게 잘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에 집중해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보상으로 또 주주를 많이 나눠주더라고요 직원들한테. 저는 그게 굉장히 긍정적이게 생각해요. 이제 주식을 이제 직원들이 받게 되면은 자기 회사를 더 불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바리 퍼블리카는 절대 팔지 않고 계속 상장할 때까지 가져가 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투자하게 된 기업들 이제 그 수익 난 것들을 팔고 투자한 게 제일 큰 게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지역난방공사나 삼성전자도 있었지만 요 기업들도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타이어랑 두산바켓, 비츠로셀이라는 기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마 요 두 개 기업은 잘 아실 것 같아요.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타이어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전 세계 그 타이어 시장으로 봤을 때 제 기억에 그때 8등이었나 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전기차 쪽에서 한국 타이어 제품을 많이 쓰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한국 타이어를 쓰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타이어가 아무래도 품질이 좀 괜찮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렇게 3대 그 타이어 업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한국 타이어가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타이어 교체는 안 해봤지만 한국 타이어가 그 셋 중에서 좀 가격이 제일 가장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쌈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좋아서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국 타이어를 많이 한다고 제가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아무래도 품질 쪽에서 우수한 한국 타이어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사실상 좀 약간 안 좋은 소식이긴 했지만 제가 투자했던 그 중에 하나가 배당 수익률이 한 4% 후반대 된다는 점과 그다음에 금호 타이어가 안타깝게도 그 공장이 되게 화자가 났잖아요. 근데 뭐 주식 시장에선 어쩔 수 없이 남의 불행이 경쟁사의 행복이기 때문에 금호 타이어가 그렇게 화자가 일어나게 되면 금호 타이어는 생산을 못하지만 넥센 타이어나 한국 타이어에는 굉장히 또 좋은 그런 뭔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경쟁사가 잘 되는 거라 생각을 해서 한국 타이어를 좀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실적을 잘 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 회사잖아요. 여기는 약간 미국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기 배당도 주고 또 중장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고 이런 식으로 전쟁이 다 마무리가 되고 또 재건 사업에 있어서는 이 두산마켓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또 원전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 결국 원전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할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뜨듯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수주해서 원전 짓게 되면은 그 기반을 다지는 공사는 두산 바켓의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두산 바켓도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츠로셀이란 기업은 굉장히 우연한 기회로 제가 좀 파악하게 되었어요. 좀 이 지역난방공사 투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에너지 기업들의 전년 대비 영업이익 실적 그 상승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역시나 지역난방공사가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비츠로셀 이 기업도 보니까 ROE가 뭐 한 18% 이렇게 되더라고요. 가지고 이 기업은 도대체 뭔데 ROE가 이렇게 높지? 하면서 봤는데 요 기업이 뭐 주가도 물론 이제 우상향 엄청나게 했지만 ROE가 미쳤더라고. ROE가 거의 15% 18% 이렇게 두 자릿수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 주주 그 가치 재고 공시를 보니까 목표라는 게 ROE 25%를 얘기하고 있고 배당 성향을 아마 30%나 이 정도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아무래도 주주의 좀 약간 진심인 그런 공시들을 많이 최근 들어서 하는 것 같고 실제로 배당금도 좀 많이 올리고 그리고 ROE가 미친 기업이라서 좀 투자해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조금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 기업은 뭐 하는 회사냐면 1차 전지 회사예요. 2차 전지 제가 투자하고 있는 2차 전지하들에게 이건 1차 전지 회사거든요. 1차 전지, 2차 전지 차이를 여기서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저도 그만한 지식이 없지만 1차 전지 분야에서 이 비츠로셀이 전 세계 3위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들어본 회사인데 전 세계 점유율 3위라는 거에 일단 놀랐고요. 그리고 해외 수출이 80%, 그다음 국내가 한 20%밖에 안 되는 정도로 수출 기업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좀 약간 해외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1차 전지 시장도 굉장히 방산 쪽에서 이 군대에서 많이 선호를 하는 그런 뭐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츠루셀이 이런 뭔가 전쟁 분위기 때문에 방사능 투자를 많이 할 때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리고 주주 가치도 굉장히 잘 이렇게 제고를 해주고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이렇게 처음 들어본 기업치고 ROE도 높고 또 배당도 어느 정도 주고 그다음에 주주 가치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리고 방산 쪽 분야 1차 전지 뭐 성장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비추로세도 괜찮다 생각해서 조금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2차 전지 탑10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거는 연금 계좌로 좀 요번에 올해 좀 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오르면서 이렇게 비중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뷰역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실적이 안 좋더라고요. 비츠로셀과 정반대로 비츠로셀은 계속해서 우상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뷰역스는 최근에 아마 뭐 작년에 뭐 설비 투자나 뭐 기숙사 이런 것 때문에 ROE가 좀 8% 정도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뷰역스를 투자했던 가장 큰 이유가 ROE가 두 자릿수여가지고 중소기업 치고 괜찮다 생각했고 배당 수익률도 1, 2% 나오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조금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일단은 놔둔 상태인데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화재 우선주 같은 경우는 뭐 배당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보험회사 중에서 가장 원탑으로 탄탄한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 팔진 않고 어느 정도 조금 더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배짜리 이 TSL이라고 이제 테슬라 두 배짜리 하다가 좀 팔고 바꿨고 QQQ도 사다 보니까 차라리 지수면은 그렇게 빠지지 않을 것 같아서 두 배짜리 QLD라고 이것도 두 배짜리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토스증권으로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QQQ 지수이기 때문에 두 배짜리도 괜찮지 않을까. 수수료 좀 있긴 하지만 그것만큼은 상응하는 수익률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미국 주식으로는 이런 기업들을 샀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주식 비율이 굉장히 지금 낮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 나스닥 100이 4%, 그다음에 S&P 500이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투자를 좀 했고 어쨌든 한국 주식을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코스피가 좀 지수가 3,300까지 간다 치고 좀 뭐 이런 많이 물려 있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우선주 이런 것들이 좀 오른다 치면은 국내 주식도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하겠지만 미국 주식에도 조금씩은 투자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금 그 비중에서도 많은 이제 차이가 발생을 했어요. 이전 같은 경우는 뭐 NH투자증권이나 서울보증보험이 거의 탑
탑1, 탑2 수준으로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빠지면서 이제 현대차가 가장 높은 배당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 지금 배당 수익률도 거의 7%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연난방공사도 작년에 한 3,700원 정도 배당금 줬는데 그게 그대로 왔다 쳤을 때 지금 15%지만, 만약에 그 기업에서 공시한 대로 배당금을 어느 정도 배당 상향 올려준다면 한 5,000원 정도 준다 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배당금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도 배당 수익률이 거의 4% 후반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를 해도 이 정도의 배당 구성을 차지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은 배당을 안 주는 회사도 있고 배당을 주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주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좀 약간 비중이 좀 줄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6월 달에 코스피가 많이 오르면서 제 포트폴리오도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주라든지 보험주들 많이 팔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 판 걸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주라고도 할 수 있죠. 이제 뭐 이런 타이어 쪽, 아니면 중장비 쪽, 1차 전지 이런 거에 좀 투자를 하고 있다 할 수 있고, 또 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했다. 그다음 뭐 정통적인 강호,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매수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투자한 그런 금액으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금액 변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가면서 상법 개정이 빨리 좀 되고, 또 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이런 것까지 된다면 국내 주식에 굉장히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경계하는 게, 지금 아직까지도 댓글이나 이런 반응을 봤을 때 이 국내 주식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 고점은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 뭐 앞으로 이제 그런 댓글에서조차도 뭔가 한국 주식 더 한다, 뭐 5천 무조건 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냉철하게 그럴 땐 좀 판매하면서 미국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저평가된 기업들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가서는 뭐 모든 게 다 올라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뭐 서울보증보험이 뭐 어느 정도 좀, 만약에 그때 좀 인기가 없어 떨어진다면 그런 걸 산다든지, 아니면 삼성화재를 산다든지, 뭐 정 안 되면은 미국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 변화는 확실히 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국내 주식에서 워낙 박스피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박스피가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좀 오르면 좀 파는 그런 모습은, 파는 전략은 조금 취해야 되지 않나. 계속해서 간다고 뭐 전문가들은 얘기하지만 그거 그렇게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투자한 기업들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려봤는데요. 저도 계속해서 최근에 뭐 유튜브 강의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옛날에 그 신문 스크랩 할 때처럼 또 유튜브 강의를 많이 보면서 외국인 수급 위주로 좀 체크하면서 주식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는 모습을 남겨놓고, 이렇게 매달 뭐 수익 내는 걸 남기진 않지만 항상 제가 연말에 남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역대급으로 좀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추세로만 간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 2025년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국장 투자는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미국 주식을 좀 팔고 국내 주식으로 갈아탄 게 굉장히 좀 올바른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준 뭐 제 주식 투자의 첫 시작이었죠. 존니 대표님의 되게 감사드릴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드는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멘토로 제가 생각하게 된 박준호 TV님 덕분에도 굉장히 좀 올바른 투자에 대해서 더 배워가고 또 투자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뭐 보시지 않겠지만 그 두 분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